이번 화에도 상나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이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상나라를 건국하지만 형제계승제도를 사용하여 왕족 간의 내전이 자주 발생하며 상나라의 국세는 점점 하락하나 다행히 반경이나 무정 같은 걸출한 왕의 활약으로 상나라는 30대군주인 제신까지 명맥을 이어갑니다. 제신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용맹하여 정복활동을 벌이며 유능한 왕으로 명성을 알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만해지고 추색에 빠져 대신들과 백성들의 불만이 쌓여가나 제신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매일 달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국사에 신경 쓰라고 건의하는 대신들에게 형벌까지 내리기 시작합니다. 제신은 희창, 구후, 아쿠라는 3명의 대신을 중용하며 자신을 보좌하게 하였으며 구후는 충성을 보이기 위하여 자신의 딸까지 시집 보내는데 제신은 구후의 딸이 음탕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형해버리고 구후에게는 시신을 육즙으로 만드는 해형을 내리며 구후를 변론하려 한 아쿠에게는 시신을 육포로 만드는 포형을 내립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희창이 탄식을 하는데 평소에 희창에게 악심을 품고 있었던 숭우호라는 대신이 제신에게 고발해버려 희창은 유리라는 곳에 감금되어 버리며 야사에 의하면 제신은 희창의 큰아들인 배급고를 처형해버린 다음 고기로 죽은 만들어 희창에게 먹게 하였다고 합니다. 희창은 당시에도 나이가 많았지만 유리에 감금된 7년 동안 주역이란 점술과 철학이 담긴 저서를 써내며 나중에 괴류 등 측근들이 수많은 명마와 미녀를 지심에게 드리면서 겨우 풀려납니다. 당시 제신은 포락형이란 형벌을 만들어내고 달기와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즐겼는데 시대별마다 포락형에 대한 기록이 조금씩 다르지만 제신과 달기는 불구덩이 위에 동으로 된 기둥을 놓고 기름을 발라 사람이 동기둥 위로 걸어 지나가게 하였다고 합니다. 희창은 풀려난 후 자신의 가지고 있던 영지를 내어주는 조건으로 포락형을 영원히 폐지해줄 것을 제안을 하니 제신이 받아들이며 정벌을 할 수 있는 증표로 궁과 도끼까지 선물하며 희창 때문에 포락형이 없어졌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희창을 존경하기 시작하여 수많은 추종자들까지 생겨나는데 희창은 사람들이 자신을 만나러 오면 식사 도중에도 겸손한 태도를 보이며 만나주니 더욱 많은 사람들은 희창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희창이 얻은 인재 중 현재에도 강태공이라고 불리는 강자가 있는데 강자의 성은 강이고 씨는 여이며 이름은 상이이고 자는 자아이며 호는 비웅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잠깐만 설명해드리자면 고대 중국에선 성, 씨, 이름, 자, 호로 사람을 부르게 되는데 씨는 조상의 발원지나 명칭을로 사용되어 혈통을 나타내고 성은 씨에서 갈려져 온 것으로 부계혈통으로 신분을 나타내며 이름은 현재의 이름과 같은 개념으로 자는 성인이 된 왕이나 황제를 제외한 왕족, 귀족, 사대 부남성에게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품을 보여주는 명칭 같은 것이니 평민과 노비는 자를 가질 수 없으며 1900년대까지 중국에선 부모를 제외한 사람이 자나 호가 아닌 이름을 부르는 것은 상당히 무례한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다들 아시는 삼국연의에서 장비는 여포의 이름을 부르지만 온 가족을 살해한 조조에 대하여 마초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맹덕이 자신의 가족을 몰살시켰다고 말하는 것처럼 삼국연의의 장비는 돼지고기 장사 출신이고 마초는 대대로 명문가문이라 호칭을 하는데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니 현재의 기관이나 사무실에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직함을 부르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는 자와 다르게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통 수련자나 도인, 승려 등의 호칭으로 현재의 별명이나 존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 강자의 조상은 우를 따라 홍수를 다스린 공을 인정받아 여지방에 책봉받지만 강자 시기엔 가문의 세가 기울어져 굳은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다가 나이까지 많아 힘들어할 때 희창의 인재를 등용한다는 소문을 듣고 위수에서 고진 바늘로 낚시를 시작하니 사람들은 그런 바늘로 고기를 잡을 수 없다며 비웃기 시작하였으나 강자는 신경 쓰지 않고 매일 위수에서 낚시를 하였으며 소문을 들은 희창은 기이한 사람이라 여겨 2번이나 사람을 파견하여 강자를 모셔오게 하지만 강자는 희창이 직접 오기 전에 만나주길 거부합니다. 직접 강자를 찾아 이야기를 나눈 희창은 강자와의 견해와 지식에 감탄하여 스승으로 모시고 예의를 다하니 강자 역시 흔쾌히 승낙하는데 이것이 원하는 자가 스스로 걸려든다는 뜻인 태공조어 원자상구의 어원입니다. 이때 희창이 강자를 수레 모신 후 직접 끌었는데 강자는 지친 희창을 보며 자신을 수레로 800보를 끌어주었으니 자신은 주나라 800년을 책임지겠다 하였다고 전해지는데 실제로 주나라는 서주와 동주를 합하여 800여 년을 통치합니다. 희창과 강자는 어떤 방법으로 상나라와 싸웠는지 다음 화에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에게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되어줍니다.